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전형적인 하락장 추세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제롬 파월이 마지막에 기름을 한 번 더 부었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장에서 특이점이 나오는 종목들 종합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롬 파월은 인플레가 현재도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전형적인 매파적 발언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제롬 파월이 이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자국 내의 경기는 이 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상반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준도 현재 아리까리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차라리 지금 과소하게 긴축을 할 바에는 조금 과도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코스닥에서 명품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포스코 DX, 저희도 영상으로 굉장히 자주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우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9월 18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마이너스 20%가량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실질적인 주가 하락률은 5%밖에 안 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코스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반기 경직을 잡아내고 나서 한번 추세 전환점 형성한 이후에 소파동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단에 대한 리스테스트 구간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예비 상장 심사도 들어갔고, 상장 이후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상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지금은 단기적인 투자가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니까 포스코 DX도 여느 다른 종목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시점까지 가져간다면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 속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하반 경직을 잡아주고 있으면서도 11월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HBM 관련 모멘텀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한미반도체가 현재 HBM 관련주 중에서는 여전히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시장이 현재 상황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경우 하락장에서도 이 정도 하반 경직을 확인시켜 줬다면 당연히 지수가 오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신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HBM 관련 모멘텀은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는 유효한 모멘텀이고, 추후에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와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조금씩 분할로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종목은 하락장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국제유가, 두 번째로 국채금리,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동 이스라엘 분쟁과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종목으로 GSE가 현재 여기서 단일가 거래가 해제되고 오늘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추후에도 이 외부적 변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중동과 관련된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단타성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GSE는 한 가지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 이 종목은 장 초반에만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개별주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기재를 해드렸지만 중동 분쟁이 해소되게 되는 경우에는 모멘텀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여기서 보여줬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오버나잇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서 거의 뭐 4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으로 마감했을 때는 모두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만큼 이 에너지 관련주는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두 번째로는 이 외부적 변수에 취약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상 오버나잇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오후장부터 매도에 임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장 초반에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해치성 종목으로 볼 수 있는 흥하해운입니다. 이 종목은 해운주인데 이 종목도 현재 중동 분쟁과 관련이 있어요. 추후에 이란이 참전하거나 아니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되게 되는 경우에는 확전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중동 분쟁이 확전되게 되면 바로 대체 항만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동 분쟁 확전이 사실상 기정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박스권 하단까지 직전의 고점 상한가에 들어갔던 이 구간까지 박스를 만들면서 하단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중동 분쟁이 확전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여기서 중동과 관련된 분쟁을 염두해서 확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치성으로 먼저 매수하지 마시고 이 대체 항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동 분쟁 확전 이슈가 올라오는 즉시 흥하해운 먼저 매수할 수 있게끔 미리 관심 종목으로 세팅해 두시면은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하해운은 해치성으로 전략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차트를 켜놨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른 거래량 추세 전환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기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다가 이번에 주봉상 약 40%가량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주은행은 개별 이슈로 이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피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주은행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인터넷 은행 전환으로 인한 신한금융 지분 매각 관련 이슈보다는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현재 고금리와 맞물려서 은행주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수 있을 때 이 제주은행이 먼저 선행성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에 국채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결국에는 5%대 위로 자리를 잡는 경우에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주로 제주은행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12,500원부터 13,000원 구간을 수렴하게 되는 경우에는 15,000원까지도 상승세가 열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다가 10,000원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흔들 때 미리 매수를 해놓고 조금씩 스윙으로 가져가 보시던가 아니면은 급등 사이클이 나올 때 따라서 단타로 대응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나 포스코DX 참고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렸고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특징점이 형성된 종목들까지 알려드렸고요. 당분간은 하락장이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시장의 실질적인 인사이트보다는 이렇게 특징성이 부여된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 라이브 방송에도 반영해서 매일 아침에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잡아가고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인사이트 또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어려운 하락장 함께 이겨나가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셨다가 8시 50분에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동 분쟁이 완화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